건강 수명을 늘리는 거예요. 지금 건강 수명과 기대 수명 간의 어떤 갭이 존재를 하고 이 격차가 계속 벌어지고 있고, 그러면 어떻게 남은 여생을 건강하게 즐겁게 보낼 것인가라고 했을 때는 제 경험상 저희 조부모님의 경험도 그렇지만 이 야외 활동과 사회 참여가 계속 늘어나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요새 가장 핫한 포페런츠 시니어 여가 분야 거기 네. 장준표 대표님을 모시고 자리를 했는데요. 먼저 이제 포페런츠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우선 저희 포페런츠는 이제 시니어 케어 전문 인력 버디를 양성을 해서 시니어 여행과 또 여가 생활, 나아가서는 생활의 서포트를 해드리는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여행사랑은 좀 차별화된 부분이 저희 이제 버디라는 인력에 대한 부분인데요. 기본적으로는 사회복지사와 요양보호사로 구성이 또 되어 있고, 다만 이분들이 여행에 대한 어떤 가이드 역할도 할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어르신들의 어떤 인지건강, 또 시니어들이 원하는 컨텐츠들을 준비해서 기존의 어떤 무엇을 둘러보는 관광 그 이상의 어떤 여행에서의 경험들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 처음 장 대표님 뵀을 때 인생 네컷 그때 인기 있기 전이었죠. 근데 네, 그런 컨셉도 도입을 하신 거로 알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그래서인지 이 시장에서는 되게 반응이 핫하잖아요. 네, 요새 뭐 여러 가지 제안도 듣고 하신다고 하는데 네. 그런 좀 특징들을 좀 말씀해 주시죠. 사실 이렇게 처음 뵀을 때만 해도 저희가 이제 사업을 막 시작하기 전 아이디어의 단계였었고, 저희가 그 관광벤처 예비 관광벤처 사업으로 처음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저희 이제 프로젝트 주제가, 공모전의 주제가 MZ세대 여가 문화를 활용한 시니어 여행 서비스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떻게 보면은 2030이라고 불리는 이 세대들이 향호하는 문화를 시니어들, 더 나아가서 좀 어르신들까지도 다 이렇게 좀 다니면, 이용을 하면은 되게 좋아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이 앞선 좀 서두가 길었던 이유가 지금은 생각이 좀 달라졌습니다. 네. 고객이 원하는 걸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어요. 다만 그분들이 향유했던 기존의 문화에서 너무 벗어나지 않는 정도의 약간의 어떤 트렌디한 어떤 핫플레이스 같은 어떤 그런 장소들, 이런 것들을 조금 가미를 할 뿐이지 기본적으로 너무 벗어나서는 안 된다라는 좀 생각이 좀 바뀌었고요. 그래서 최근에 좀 예를 들면은 이 정도 느낌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니어 세대들이 좋아하는 장소들이 좀 정해져 있더라고요. 최근에는 이제 70대 어머님들 개모임이었는데 70대 어머님들 모시고 강화도로 가는데요. 조양방직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네. 여전히 조양방직이 10년 정도 됐는데도 평일에 정말 이 시니어들로 정말 북적이더라고요. 근데 저희 어머님들은 지방 분들이셨기 때문에 또 이렇게 조양방직을 못 가보셔서 같이 모시고 가면 좋아하고 이런 정도의 수준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 고객분들이 좀 되게 다양하게 지금은 있어요. 아예 돌봄이 필요한 분들부터 저희가 액티브 시니어라고 불리는 분들의 여행까지 좀 확장을 한 상태여서 이제 케이스마다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일본 같은 경우를 보면 네네. 이제 건강의 문제 때문에 네. 돈의 문제가 아니라 네네. 자기의 당신의 버킷리스트로 내가 옛날에 스카이다이빙을 한번 못 네. 해봤는데, 아니면은 갯썰매를 타고 싶었는데, 이런 게 있으면은 옆에 처음에 대표님 생각하신 것처럼 사회복지사 선생님하고 그다음에 재활 담당하시는 네. 그런 분들이 붙어서 그런 운동을 하이엔드 서비스로 하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아직 한국은 아직까지는 거기까지는 안 갔지만 네. 큰 흐름으로 보면은 최근에 이제 그런 수요가 굉장히 느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포페런츠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희 포페런츠의 사실은 이제 메인 서비스라고 좀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일본에는 개호 여행이라고 하는데요. 돌봄 여행인 거죠. 저희도 기본적으로는 돌봄 여행이 가장 저희의 서비스의 퀄리티의 수준이 높아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능적으로 되게 안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버디들이 이 케어 전문 인력이라고 저희가 이름을 붙이고, 또 이들이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경력이 있는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현장에서 느꼈을 때도 이런 신체나 아니면 정신적으로 좀 건강이 악화돼서 기존에 좀 활동적이셨던 분들이 활동에 제약이 생기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의 사실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도 가장 목표가 이 건강 수명을 늘리는 거예요. 지금 건강 수명과 기대 수명 간의 어떤 갭이 존재를 하고 이 격차가 계속 벌어지고 있고,
그러면 어떻게 남은 여생을 건강하게 즐겁게 보낼 것인가라고 했을 때는 제 경험상 저희 조부모님의 경험도 그렇지만 이 야외 활동과 사회 참여가 계속 늘어나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돌봄 여행을 기본적으로 할 때는 사전에 정신 건강과 또 이 거동, 보행 능력에 있어서 5단계로 구분해서 컨설팅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 5단계에서 저희가 단계별로 필요한 인력들 그리고 거기에 갖춰야 될 버디들의 전문성 이걸 상이하게 좀 파견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이제 올 초에 저희 팀 모두가 일본에 좀 출장을 다녀왔는데 일본의 최초로 트래블 헬퍼 회사를 설립한 창업주분도 만나고 왔고 이제 일본에는 이 트래블 헬퍼 관련된 협회도 존재를 하고요. 또 거의 관련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지만 관련된 매뉴얼들이 정말 이렇게 두껍게 책자로 몇 권씩 있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어서 저희가 돌봄 여행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좀 기능적으로 최대한 안전하고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장 대표님이 처음에 사업하신 네. 시작도 이제 조부모님에 대한 맞습니다. 사랑 뭐 이런 게 많이 반영이 됐는데 네. 여전히 그거는 이제 철학 속에 담겨 있겠죠. 네, 제일 중요한 저희 비즈니스죠. 그래서 이때까지 계속 돌봄 여행을 호페런치가 어떻게 보면은 1년 동안 그래도 3천여 분의 어르신들 대상으로 나름대로 의미 있는 일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최근 들어서 이제 상대적으로 조금 더 어떤 정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여가 생활에 한계가 있으신 분들. 근데 저희가 그 골자는 같습니다. 그러니까 액티브 시니어 여행이라고 했지만 이분들이 더 이상 운전을 하기가 필요하거나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차량부터 어떤 여행 비서라는 개념을 도입을 해서 보다 편안하게 여행을 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그 돌봄의 강도가 라이트해졌다 할 뿐이지 여전히 저희의 뿌리는 이런 어떤 시니어들의 제약 없는 세상을 만들어드리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시니어 여행 비즈니스 관점에서 보면 네. 예전과 달리 이제 지금은 굉장히 세분화됐고 네. 특히 이제 경제적인 여력이 계신 분들도 굉장히 늘었고 또 액티브 시니어인 경우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활동적으로 하시잖아요. 네.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셨을 때 대표님은 이 시니어 여가 비즈니스를 어떻게 전망하세요? 확실히 이전과 달라진 점은 시니어들을 우리가 어떤 단순히 그러니까 노인이라는 단어가 이제는 되게 부정적인 어감으로 많이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뜻이냐면 기존에 우리가 생각했던 노인에 대한 이미지가 더 이상 지금의 시니어들한테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말인즉슨 시니어들이 향유하는 문화가 젊은 사람들과 어떤 코호트적인 특징으로서 콘텐츠가 다를 뿐이지 뭔가 레이아웃은 같다고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여가 생활을 누리고 또 여가 문화에 관심을 갖는 거에 대해서 사회 구성원들이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가를 즐기는 당사자인 시니어들도 그렇고 또 그 여가 생활을 서포트해주는 자녀들이나 보호자들도 그렇고 거기에 보다 적극적이기 때문에 이 비즈니스가 좀 전망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일례로 뭐 다들 아시겠지만 뭐 임영웅이라든지 지모중이라든지 콘서트 시장만 하더라도 국내 K-팝 시장에 버금가는 수준의 산업 규모가 이미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거 보면은 확실히 전망이 좋은 비즈니스다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아마 이제 창업가들이 많이 고민하시는 부분이 이게 이제 시니어 비즈니스가 복지 개념을 뭐 대표님도 마찬가지로 그걸 담고 있는데 복지로 가는 순간 이게 공공이라든지 아니면 수익성에서 지속 가능성이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렇다고 이제 너무 하이엔드로 가자니 또 철학의 부딪히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아주 잘 정교하게 가셔야 될 것 같은데 말씀 주신 것처럼 굉장히 큰 수요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특별히 이제 관심 있는 부분은 그 생전 이별식이라든지 아니면 뭐 팔순 잔치를 대신한 소풍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있어서 전과는 좀 다른 나만의 특별한 설계된 이런 그런 활동을 하고 싶다라는 니즈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주선을 할까 하다 보면 막상 할 수 있는 데가 별로 없는데 그 사이에 그래도 이제 대표적인 내가 포페런스가 이런 거를 오거나이즈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우선은 저희가 이 사업을 하면서도 일단은 그 보호자분들이 원하고 신청을 하는 서비스가 있고 또 그다음에 시니어분들 스스로 원하는 서비스가 조금 상이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이제 좀 브랜드를
나눴습니다. 하나는 포페런치는 보호자분들을 위한, 그러니까 보호자들이 고객인 거죠. 어르신들 서비스 대상자인 거고, 또 돌봄 기능에 좀 더 중점적으로 가 있는 서비스는 포페런치, 부모님을 위한 서비스고, 시니어들 스스로의 의지로 뭔가 하고 싶어하는 시니어 분들 이 대상자가 아닌 고객인 분들, 대상자이자 고객인 분들은 저희가 안워드라는 서비스를 좀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저희가 이제 금융사들이랑 제휴를 맺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금융권에서 그러니까 일본의 미국 같은 경우에도 시니어 관련 스타트업들이 이제 보험사나 이렇게 금융권 기업들과 같이 성장을 했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미 금융권 특히나 이제 보험사들의 고객분들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또 더 나아가서 보험사들이 새로운 가치 창출을 위해서 고객과 접점 있는 서비스를 찾고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가장 여가의 부분에서 와닿는 게 여행이잖아요. 그래서 저희와 어떤 이렇게 고객 커넥션들이 기업을 중심으로 이렇게 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말씀하신 그런 어떤 버킷리스트라든지 저희 여행이 그런 컨셉이거든요. 뭐 저희 대표적으로 완전 초기에 조금 고객들의 리텐션을 만들었던 게 정말 그 유럽 식기들을 활용을 해서 이런 어떤 예쁜 피크닉 같은 것들을 좀 세팅해 드리고 이런 부분들인 거고. 근데 그 말씀하신 딜레마가 있습니다. 저도 사회복지를 전공을 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사회 문제를 시니어들의 고립 문제를 좀 해결하겠다. 그러니까 시니어의 노인의 사고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뭐 빈곤, 질병, 무료한 외로움 이렇게 있는데 저희는 이 고립 문제를 좀 해결을 하겠다는 목표로 설립이 됐지만 결국 이 비즈니스라는 것이 영리적으로 지속 가능하려면 일정 부분 이익을 내야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저희는 맞춤 여행이기 때문에 단가가 비싸지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B2C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자녀분들이나 보호자분들이 소득 수준이 되게 높은 경우가 많으시죠. 네, 그렇지만 저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서울시의 약 50%의 뭐 치매안심센터라든지 뭐 여러 복지관들도 저희 서비스를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사회복지를 공부할 때도 이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의 어떤 그 업무 강도 또 사회복지사 한 명당 케어해야 되는 어떤 대상자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과중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야외 활동이나 외출에 대한 활동들이 어르신한테는 굉장히 효과적인 거를 선생님도 알고 계시거든요. 근데 선생님들이 사무실에서 여러 가지 행정적인 일과 케어 관련된 일을 하시는데 좋은 곳에 대한 현장 답사, 뭐 여행에 대한 컨텐츠 개발, 뭐 여행자 보험 가입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들 인력 세팅 이런 것들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우실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공공섹터의 서비스만 하더라도 그 수요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지금은 B2C, B2B, B2G까지 다양한 채널들을 통해서 그래도 나름대로 제가 갖고 있었던 딜레마들을 좀 풀어가면서 다양한 계층들의 시니어분들, 어르신들에게 저희가 서비스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